자, 채권 지문 봅시다. 채권 지문을 쌤이 설명할 때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우리가 쓰는 어떤 이런 증권들 혹은 어떤 금융 상품들은 전부 다 어쨌든 이자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이자율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동인 거지. 이거 이제 변동금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변동이 되어서 그래요. 물론 약간 변동금리와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변동이 돼야진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 시간 이후에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액을 갖다가 입금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게 1년 후에 얘가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대한 문제야. 됐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적금도 다 똑같은 건데 채권이든 적금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개념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A라는 개념, A라는 돈을 넣었는데 이게 1년 후에는 A 플러스 알파여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이 돈을 얻는 이유가 있어. 이게 이제 이자인 거지. 그지? 그럼 봐봐. 이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어떻게 쓴 거냐면 이게 만약에 채권이면 적금은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면 내가 그래서 1년 전에 돈을 얼마를 넣을지 이거에 집중해요. 이게 이제 적금의 개념이야. 적금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야. 채권은 좀 달라. 채권은 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국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채무를 발행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하면 이제 회사채인 거거든. 근데 아무튼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건 거지. 1년 후에 이 회사의 이 채권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A야. 됐어?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년 후야. 이게 관점이 다른 거지 채권과 적금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채권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봐봐. A가 1년 후에는 A가 될 거야. 그러면 1년 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 뭐 얼마만큼이 빠져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럼 이 빠지는 만큼은 얼마겠어? 당연히 이자만큼이겠죠. 혹은 이자율이라는 건 결국 이 회사나 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반영된 거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금리가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뭐 지금 이제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적금이 한 3%대 정도 되니까 뭐 3%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시장금리 3%가 있을 건데 여기에 내가 이 회사가 혹은 이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이 회사에 대한 권리거나 혹은 국가에 대한 권리인 거거든. 이게 1년 후에는 요 정도 성장을 해야 돼. 내가 이만큼 받아야겠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회사 정도면 나한테 이 정도 돈을 줘야 돼 라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리스크에 해당되는 플러스 몇 퍼센트가 또 있어요. 됐죠? 이걸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반영된 거냐면 1년의 심리라든가 가치 평가가 반영이 된 거야. 됐니? 당연히 사람들이 적금보다는 채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이유는 됐지? 채권이 조금 더 이자율이 높아서예요. 됐죠? 적금은 이거밖에 못 받는데 채권은 이걸 더 받을 수 있어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리스크도 있는 거지. 이 알파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되니 안전하진 않아요. 왜? 이 회사가 1년 후에 망할 수도 있잖아. 내가 오늘 투자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회사가 만약에 1년 후까지 살아남는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6개월 내에 종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1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적금이라는 건 리스크가 없는 거야. 무조건 증가는 하는데 다만 그게 적은 거예요. 됐죠? 최소만 올라가는 거고 채권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관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지금 현재의 가치에서 지금의 가치에서 1년 후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자율이었잖아. 그런데 반대로 1년 후의 가치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면 이걸 이제 이자율 숫자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은데 역으로 가는 거잖아. 이걸 할인율이라고 표현해요. 숫자는 똑같다고 얘기했다. 숫자는 똑같아. 이 숫자를 반영할 건데 이 숫자를 반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할인율인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 지문은 이걸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100원짜리예요.
1년 후에 1,100원짜리야. 근데 그럼 지금 이 채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럼 이제 내가 지금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100원의 지금의 가치 10%를 역산을 하면은 1,000원인 거지. 적금 계산하는 거를 반대로 하면 돼요. 1,000원을 내가 넣어서 이자 10%를 받아. 그럼 얼마를 받겠어요? 1,100원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를 역으로 계산한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봐봐. 1년 후에 1,100원인 채권은 그럼 1년 후에 내가 1,100원 받을 수 있다는 권리야. 됐지? 그런 어떤 그 채무에 대한 어떤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1,100원을 받을 건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 권리를 얼마에 살 수 있냐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1년 후에 1,100을 받을 권리를 1,000원에 사는 권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적금이랑 똑같지만 리스크를 진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다. 봐봐. 자,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업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약속인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야, 너 1년 후에 1,100원 줄게. 우리 회사 믿지? 우리 회사 가치 나쁘지 않지? 우리 회사 그리고 앞으로 잘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1,000원을 주세요. 이거 주식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주식은 발행하는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내가 아무 때나 팔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인 거야. 그런데 채권은 적어도 요 만기일까지,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 1년이죠. 1년 동안은 무조건 이 돈이 존재할 거야. 됐지? 그러니까 좀 안전자산인 거야. 됐지? 그래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하는 이런 어떤 유가증권인데요.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에 액면가 1,000원짜리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짜리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데요. 만기 1년에 그러면 액면가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왔었던 1년 후에 받는 이 돈인 거네. 이걸 이제 액면가라고 얘기합니다. 지문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쌤이 당연히 모르지 않겠어. 채권 지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니 지금까지. 엔간한 증권, 주가,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뭐 이런 채권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은 빠삭해. 너네도 내 투자를 알다시피 내 투자는 다 망했잖아, 그지? 주식 이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그거 알면 뭐하냐? 그렇게 안 되는데, 그지? 다시. 자, 그래서 할인채라는 거는 어쨌든 액면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액면가는 이건데 그러면 결국 할인채를 보유한다는 거니까 할인채는 액면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서 만기에 액면가의 지급을 받는 채권으로, 할인채 가격이라는 거는 그 전에 현재 가치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액면가잖아. 1년 후에 받을 돈이 액면가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살 거잖아. 이 권리를 사는 거를 할인채라고 한다고. 이게 할인채 돈이라고. 됐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가격은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높아진다. 봐봐, 같아진다. 봐봐,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요만큼이 나오겠지. 그게 할인채 가격인 거라고. 그러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지금 이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냐가 결국 할인채 가격이랑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낮다면 상승하고, 그리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에는 1,100원, 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환산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예시든 게 이건 거고,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는 10% 이자가 100원이 붙어가지고 1,100원이 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이라는 거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얻게 되는 연 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해져요. 근데 달라질 수도 있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에 장단기의 수익률의 격차는 수익률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면 관계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게 있으면 A가 올라갈 때 B가 떨어진다. 이 관계만 말로 이해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문제만 풀면 되지. 그림을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관계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의 곡선으로 만기가 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만기가 길면 길수록, 왜?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을 때 1년짜리를 넣으면 3%잖아. 근데 내가 이거 3년짜리로 계약하잖아. 그럼 4%까지 넣어줘. 왜? 은행 입장에서는 3년 동안에 냅두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을 더 보장해줘야 되겠지. 많은 자산이 장기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채권일수록 당연히 만기 수익률이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증가해요. 그리고 수익률의 곡선은 일반적으로 양기울기를 그려요.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제 여기서 질문의 핵심인 거야. 이와 같이 만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보려면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봐봐. 투자자는 그러면은 내가 2년 동안 무조건 한다고 쳐봐봐. 그랬을 때 장기 채권으로 그냥 2년 후에 받을게 할 수도 있고 1년 나눠가지고 단기 채권 연속해서 살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00원의 채권을 갖다가 2년간 투자를 할 때 2년 동안 만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장기 채권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해서 2번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단기 채권을 곱하기 2로 사는 경우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투자자는 2년의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이 두 개의 수익을 갖다가 비교하겠죠. 비교해가지고 할 건데, 현재 시점에서 2년의 만기 채권과 1년의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가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했을 때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 다시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이제 2년 동안 단기를 내가 2번 한 거잖아. 그러니까 B 다시가 있고 B 다시를 한번 받고 그다음 B를 받는 거야. 됐지? 이게 총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A와 B는 같아야 돼. 됐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A와 B 다시 플러스 B의 돈은 같아야 돼. 됐지? 근데 B는 이제 전체 수익률을 보는 거니까 어쨌든 원래는 이래야 돼. 원래는. 자, 이래야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이고, A와 관련된 돈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A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 근데 반면에 한편 투자자가 1년 동안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B 그다음에 1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한 번 받고 2번 받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더 몰리겠지. 수익이 높은 채권에 더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돼서 결국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개는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데 B 다시의 현재 시점에서의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이 돼. 여기서 핵심이야.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봐봐, 여기 내가 1년 후에 받는 돈이 B인 거고 2년 후에 받는 돈이 B 다시인 거예요. 그러면은 A는 그냥 2년 후에 한 번에 받는 거잖아. 2년 후에. 근데 이렇게 감안했을 때 얘랑 얘는 예측이 된다고. 근데 뭐가 예측이 안 되냐면 얘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얘는 B 다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는 몰라. 왜? 내가 당연하게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더 장기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얘는 내가 그냥 뭉쳐놓으면 끝인 거지만 얘는 굳이 내가 수고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이때쯤 되면 이때 한번 봤잖아. 봐봐. 2년 후에 볼게요 라고 하면 2년 동안 까먹으면 되는데 1년 후에 하고 나서 1년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요때까지의 나의 어떤 그 평가가 있을 거잖아. 그 평가가 어디에 반영돼? 이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한테 한번 투자를 해봤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근데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 감안해보니까 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얘는 좀 힘들겠는데 라는 일련의 어떤 나의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간이 2년 후인 건데 2년 후까지 수익을 보는 건데, 그런데 얘는 한 번에 하니까 그럼 2년 후에 봅시다. 2년 동안에 뭐 어쨌든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율은 대충 이렇고 시장 상황이 이렇고 예측은 이러니까 그냥 2년 후에는 요 정도 될 것 같아 라면, 여기는 1년 후에 한번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1년 동안 평가를 했을 때 이렇고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시장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재평가가 되겠죠. 여기는 이 상황은 다른 거야. 내가 현재 시점에서 2년 후를 보는 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중간에 1년 후에 한번 끊고 나서 요때 또 여길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또 재평가가 한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 됐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고, 따라서 2년 채권과 1년 채권과의 만기 수익률 차이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결국 B에 대한 기대치, 결국 인간의 감정과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B에 대한 기대치가 B보다 높으면 A는 B보다 수익률이 높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래는 이래야 돼. A라는 돈을 받을 수 있고 얘는 B 플러스 B-인 개념인 거잖아요. B 전체를 봤을 때는 원래는 이게 같아야 돼. 근데 분명하게 얘는 뭐라 그랬냐면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그랬지. 이론적으로는 이게 같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A와 B 플러스 B-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결국 B의 가격이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든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이 지금 지문에 나온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B가
그 B는 이제 1년 후에 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돈을 받는 게 B 다시인 거야. 이렇게 봤을 때 B 다시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아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러면 얘는 돈이 더 높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둘이 같다고 쳤을 때 이 B를 받는 거잖아. 맞잖아? 이 B와 B 다시가 동일하다고 치면 항상 이자율은 똑같다고, 이자율이 1년 동안 2년 동안 똑같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 B인 거잖아. A는 이 B여야 돼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더 높은 거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이 B의 플러스 베타 얼마가 되겠지. 나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더 되겠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 이만큼이 더 큰 거잖아. 그럼 이제 뭐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지. 됐지? 이 경우에는 결국은 1년 동안에 이 경우에는 1년 만기를 2번 사는 게 유리해져요. 됐죠? 그런 내용이야 여기서는. 그런데 반대로 B 다시가 B보다 낮아요. 근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 그 얘기는 뭐야? 이 B보다 안 된다라는 얘기지. 맞지? 이 경우에는 이 B보다 돈을 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실제로 큰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년 만기를 하는 게 유리해요. 됐죠? 이렇게 될 거니까. 됐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개는 결국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왜 영향을 받냐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장기 채권일수록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만기 수익률은 금리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해져. 이게 핵심이야. 장기 채권이 되면 될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 예상돼서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 즉 호황인 상황에서는 장기 채권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장기인 경우에 장기 채권인 경우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은 경제 호황인 상황이에요. 경제가 호황인 경우에는 장기 채권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대체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 그런데 경제가 불황이 예상돼요. 미래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겠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의 가격도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그러면 이런 수익률 곡선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지. 왜? 생각을 해봐봐. 채권이 그럼 떨어지느냐 장기 채권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냐.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실제로 호황이 되거나 불황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예측이야. 이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